안녕하세요. 한조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망의 정말 찍기 싫었는데 몰래 대충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하체 운동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저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스쿼트? 그치, 스쿼트. 뭔지? 그치, 맞아요? 네. 맞죠? 헐. 아, 그러니까 변경 루틴이야. 자, 여기 보시죠. 제가 무릎이 요즘 좀 삐그덕거려가지고 요즘 무릎 보대 버프를 받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요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스탠스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형상 전면 대퇴사두근을 상당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퇴사두근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고정 런지에서는 비교적 몸통을 많이 붙여가지고 엉덩이와 햄스트링 쪽에 좀 데미지를 좀 많이 가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시다시피 단일 관절 운동으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스쿼트하고 런지가 끝났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음 워밍업은 그냥 한 10kg 끼고 40kg로 워밍업 한 다음에 이제 본 세트는 한 100kg 이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쿼트 하기 전에 워밍업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부상 방지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가볍게 워밍업을 해줍니다. 장비화 시대지 정보화 시대가 아닙니다. 장비 끼는 사람 무시했잖아요. 무시하진 않았어요. 무시하진 않고, 그러니까 결국 장비 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장비에만 너무 의존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장비 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시잖아요. 제 느낀 게 뭐냐면 확실히 장비를 끼면 좀 더 안정감이 있어서 좋긴 좋아요. 부상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던 거는 처음부터 너무 장비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기본 우리가 체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아무런 목적 그런 거 없이 사실 끼는 거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본 세트로 들어가서 120kg로 3세트를 강력하게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좀 지방이 빠지는 터라 확실히 좀 중량을 치기가 어려웠고요. 그래도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120kg로 3세트를 본 세트로 강력하게 진행을 했어요. 지금 체중이 70kg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체중 대비로 힘을 쓰는 것도 어렵고 지방이 표준 미만이다 보니까 중량을 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려갈 때는 그래도 네거티브를 받으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즘 무릎이 좀 시려가지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스쿼트를 강하게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무릎 보호대를 차니까 이 관절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상당히 좋은 형태의 스쿼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호대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장비를 가지고 뭐라고 했던 분들 죄송합니다. 보통 이제 풀가동 범위로 많이 하시나요? 네, 원래는 하는데 최근에 무릎 좀 안 좋았었어가지고 장비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깔짝충이었습니다. 근데 장비빨이 세긴 세네요. 역시 장비화 시대. 장비화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가셔야 됩니다. 감독님께서 위에서도 찍어주셨네요. 위에서 보는 제 얼굴이 더 못생겼는데 그래도 최대한 힘을 내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상 조심하시고 강력하게 스쿼트 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은 고정 런지로 들어갈 거예요. 고정 런지는 일전에 말한 바와 같이 좀 몸통에 그리고 접힘을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더 둔근과 햄스트링의 신장 수축, 즉 늘어나는 수축을 기준으로 해서 뒤태미남이 될 건데 제가 좀 뒤태 어떠나요? 별로예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전면 훨씬 더 좋죠. 네, 그래서 제 전면이 너무 남성적이어서 좀 더 중성적인 느낌을 중성적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런지를 하려고 합니다. 몇 킬로로 하나요? 지금 30kg, 60kg예요. 그래서 60kg로 한 발당 15개씩 들어갈 거고요. 이제 이거는 총 5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는 30kg로 한쪽 당 15개씩 들어갔고요. 이것 또한 제가 아무래도 무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호대를 차고 런지를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정적인 감이 있어서 런지 또한 조금 더 편안하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빠른 속도로 나오지만 이것보다 당연히 천천히 운동을 들어갔습니다. 런지 같은 경우는 몸통을 숙인 상태로 엉덩이의 늘어남과 햄스트링의 늘어남을 활용해서
운동을 강력하게 진행했고요. 코어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파이팅해서 런지를 할 때는 중심을 잡고 들어가 보세요. 런지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힘든 건 다 끝냈고요. 단일 관절 운동이 레그 익스텐션으로 갈 거예요. 저는 거의 하이퍼 익스텐션 같이 그냥 무릎을 그냥 반대로 접는다는 느낌으로 강력하게 수축을 할 건데, 그래도 부상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최대한 순발력을 이용해서 80kg로 한 12개, 15개씩 총 4세트씩 들어갈 겁니다. 이거 힘들어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역시나 거의 느낌은 하이퍼 익스텐션 식으로 찾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네요. 80kg로 진행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쳐있던 상황이라 상당히 힘들게 진행을 했어요. 최대한 강력하게 차는 걸 유저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어쨌든 조심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 마지막 운동이 레그 컬이 남았습니다. 이것 또한 4세트를 들어갈 거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레그 컬 할 때 아마 이 느낌 아실 거예요. 이쪽을 접는데 앞에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걸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사실 제가 뒤쪽이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그 컬을 많이 못하는 편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어쨌든 뒤쪽 힘이 떨어지면 이제 종아리 쪽 비복근에 힘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발목에 이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까치발을 세우고 레그 컬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종아리 아파요. 아무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컬도 역시 단순 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단 지쳤기 때문에 확실히 힘든 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면 쪽이 지치다 보니까 접으면서 앞쪽이 당겨가지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했고요. 별로 무겁진 않지만 제가 생각보다 이 햄스트링에 대한 활용을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지쳐서 그런지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운동까지 쥐어짜는 형태로 운동을 들어갔습니다. 레그컬도 4세트가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레그컬이 제일 싫어요. 허벅지 뒤쪽이 약하다 보니까 할 때마다 되게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상하게 중량을 많이 못 들겠어요, 진짜로. 모든 운동에는 가동 범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가동 범위를 최대한 내려고 노력 중인데, 확실히 좀 유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만 이제 운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에 대한 이 상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몸을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몸에 열을 많이 낸 상태로 운동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총 운동을 18세트를 들어갔죠. 18세트. 네, 전화가 왔네요. 아무튼 18세트를 들어갔는데, 그래도 나름 묵직하게 훈련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하체 운동을 주제로 확실하게 정해서 운동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갈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전반적으로 스쿼트에서는 좀 더 전면이 많이 먹었고, 런지에서 후면 쪽으로 많이 먹었고, 다시 전면 후면,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운동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한주바디의 트레이너 한주였고요. 하체 운동은 역시 힘들어요. 근데 요즘 좀 살이 빠져서 땀이 잘 안 나는데 운동을 대충 해서 그런 거겠죠? 유저분들께서 맞춰보세요.